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사 W팀의 김민지 대리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는 2026년도 연수 길라잡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길라잡이 제작과 배포 계획을 말씀드리고 연수 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 그리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개정된 초청 현지 연수용 길라잡이의 경우는 플로우를 통해서 전자 파일 PDF 형태로 기 배포 완료하였고요. 온라인 연수 길라잡이의 경우에는 2025년도 배포된 파일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시되 변경된 예산 항목 내용의 경우에만 배포된 초청 현지 연수용 길라잡이를 준용하여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절차 그리고 주체별 주요 업무 내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업무별 시기와 노란색 음영 처리되어 있는 연수기관에서 제출하셔야 되는 산출물, 세부 업무 내용에 집중하여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변동사항으로 각 자료 제출 시기를 현실화하였는데요. 과정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연수 개시 적어도 3개월 전까지 그리고 사업별 집행계획과 경비 편성 양식은 연수 개시 최대 1개월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약정 체결을 적어도 연수 이행 약 1개월 전에 이제 체결하도록 권고를 하셨는데요. 저희 그 자료 제출 또한 그 시기를 고려하셔서 일찍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반기 연수의 경우에는 3월 그리고 4월에 진행하는 과정들도 있어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부적인 산출물 제출 기한은 저희가 각 기관에 송부드리고 있는 추진협조 요청 공문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자료를 공문을 통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라잡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현행화가 되었고 두 번째로 기존 지침을 구체화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신규 반영된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경비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하나씩 세부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연수사업 브랜드 명의 변경입니다. 연수사업 브랜드명이 씨앗에서 이음 씨앗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다음으로 산출물 제출 시기를 현실화하였는데요. 앞 슬라이드에서 해당 내용 안내드렸습니다. 반드시 제출 기한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모 심사 기준 점수 개정 내용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가 공모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심사 기준 점수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빨간색 박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 특성에 따른 모듈 및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 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고요. 대신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충실성 지표가 5점으로 신규 도입되었습니다. 공모 심사 기준 중 가감점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올해 2026년도 기준이며 연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상기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 등 세부 내용은 변경이 가능하니 매년 상반기에 있는 공모와 공모 설명회 때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안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산출물 제출 방법과 신규 IPM 시스템 활용 안내입니다. 작년 설명회 때도 강조했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안내드리면 저희가 편의상 플로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업로드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모든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만 제출해 주셔야 하며 그 외의 방법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IPM 이라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추후 연수기관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활용 요청을 별도로 드릴 예정이므로 이는 추가로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플로우로도 안내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앞서 저희 팀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 학습과 체험 활동 시 전통시장 방문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전통시장 방문하신 내용은 저희 제출하실 결과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현지 연수 기간이 본래 통상 일주일 이내 약 7일에서 9일
에서 전문가 입출국일 포함 시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현지 연수를 기획하시는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관리자의 연수 참석을 적극 권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모든 투입 인력이 물론 연수 사업 전 일정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관리자의 경우 적어도 입교식과 수료식에는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홍보물, 현수막 및 배너 제작 가이드라인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코웍스 담당자분께서 이제 매번 플로우의 게시글 형태로 안내드렸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관련 내용을 길라잡이에도 담았습니다. 제작하실 때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수사업 모니터링 적극 실시 또한 연수기관의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연수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인턴들 그리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도 적극 실시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권고드리기에는 연수기관 자체적으로도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정하여서 강의 진행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수기관의 위탁 업무 이행의 책무성 강화 조치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작년에도 강조했었던 내용인데요. 올해 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약정 체결 이후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코이카 담당자와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투입 인력의 변경, 강의, 강사 변경, 그리고 강의가 취소된 경우 또한 통번역사의 변경의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똑같은 강사 통번역사가 날짜나 시간이 조정되는 경우는 승인이 불효하나 강사와 통번역사 자체의 변경의 경우는 반드시 코이카와 코웍스 담당자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의료와 통번역비가 높은 만큼 약정 당시 편성된 총 강의 번역 시간의 변동은 예산 추가 집행 인정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연수생 안전관리 개정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수생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니 연수 시작 전에 연수기관에서는 각 이슈별 대응체계 절차를 숙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에 신규로 주체별 안전관리 대응체계가 추가되었으며 시나리오는 연수생 상해 및 질병 시, 그리고 물품 분실 및 도난 시, 법률 위반 시, 성범죄 발생 시, 그리고 중고 거래 사기 피해 발생 시가 있습니다. 네, 경비관리 예금 계좌 개설과 경비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수기관의 명의의 보통 예금 계좌를 사업별로 신규 개설하여서 예산 운영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한 개의 통합 계좌에서 경비 관리 가능한 것으로 승인해 드렸었는데요. 다만 코이카 연수 사업을 위한 전용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작성하셔서 1차 년도에 사전 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차 년도 사업이 아닌 2, 3차 년도에도 계속 사업들도 약정 체결 전에 미리 공문을 통해서 사전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기관에서 이제 별도 통장을 개설하시고 개인 카드가 아니라 기관의 체크카드를 발급하셔서 경비 집행하시면 됩니다. 특이 사유가 있어서 어려운 경우에는 각 사업 담당자에게 공문을 통해서 사전 승인 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산시에도 영수증을 제출을 하실 텐데요. 간이 영수증은 불가하시고요. 또 개인 신용카드도 인정이 불가함을 강조드립니다. 연수 경비 전용의 경우 식비와 숙박비 등과 같이 인원수와 단가로 계상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증액 전용은 불가함은 동일하나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천재지변, 항공 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연수기간 변경에 따른 일비, 식비 초과의 경우에만 전용을 허용해드리고자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재조치 개정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중요하니 배포된 길라잡이도 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 약정 체결 이후에 협력단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입 인력을 변경 투입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투입 인력의 사업관리자와 실무자, 보조 인력은 작년 제재조치 부각 세부 기준에도 있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이제 추가된 인원은 강사, 통번역사도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길라잡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연수센터 숙박 이용은 앞서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연수센터에서 숙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에서 저희 팀장님께서도 재차 강조하셨는데요. 연수생은 연수센터에서 필수로 숙박하며 특정 사유가 있을 시에 한해서 외부 숙박시설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사유의 경우에는 CI 제출 시 공문에 사유를 적시하여서 승인을 득하여야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투입 인력의 경우 또한 연수생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적어도 한 분은 연수센터에 같이 숙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FAQ에서도 다시 재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번역사의 경우에도 코웍스의 풀에서만 섭외하는 것이 필수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권고사항이었는데요. 올해는 반드시 코웍스 풀 안에서 섭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풀 정보는 코웍스 과정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조기 착수를 위해 빠른 정보 공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플로우를 통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수사업 경비 항목의 세부 기준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인건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금번 개정된 내용이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의 내용을 보시면 사업 실무자와 보조 인력은 반드시 연수기간 전 일정에 동행 그리고 전담 관리 필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 실무자 또는 보조 인력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두 분 모두 전 일정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번 내용으로 본래 사회적 기업 공동참여의 경우 보조 인력 1인 추가가 가능했으나 금년도에는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인건비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사업관리자는 38만 원, 사업실무자는 29만 원, 그리고 보조인력은 25만 원입니다. 해당 내용은 추진 협조 요청 공문 부침에 약정금액 내역서상 반영된 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재경비입니다. 이번에 크게 바뀐 부분이 재경비의 편성 산식인데요. 직접 인건비 곱하기 100%로 편성 가능하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도 지급되는 금액에 준용하여 편성 가능합니다. 아울러 본래 다가비의 경우에도 재경비로 집행하셨는데요. 기관 특성상 거의 공공에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민간은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큰데요. 재경비 집행이 어려운 기관의 경우에 하나여 다가비를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재경비를 통해서 다가비를 집행하셨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 편성 전에 코이카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사유를 위수계 제출 공문 본문에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경비에서도 사회적 기업 공동참여의 경우 1.5배 편성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숙박의 경우 앞의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의를 합니다. 연수생은 연수센터에서 숙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비의 경우 일별 식비 상한액 8만 원 내 유동 있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크게 올해 좀 변경되었는데요. 즉 이전에는 연수기간의 전 식비 총액에서 유동적으로 집행하실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일별 상한액 일별 1인당 8만 원으로 맞춰서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증빙 서류의 경우 필요시 코이카와 회계법인에서 세부 내역 요청이 가능하므로 영수증빙 제출 시 되도록이면 상세 품목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야 정산 시에도 수월하게 추가 질의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사료의 경우는 강의 시간 산정 기준과 강의 구성 비율의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번역의 경우에는 코웍스 풀을 활용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번역 업무 진행 시 원문 글자 수 확인에 대한 질의가 몇몇 있었는데요. MS 워드에서 언어별 단어 그리고 글자 수 파악하고 단가 예산 검토하시기 수월하도록 추가 설명을 길라잡이에 포함하였으니 해당 내용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단어와 글자 수만 포함되며 숫자와 기호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가된 다가비 항목입니다. 다가비의 경우 앞서 재경비에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기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코이카 담당자와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별도 편성 가능합니다.
이전에 재경비로 문제없이 다가비 집행을 가능했던 연수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성산식은 연수기간 그리고 곱하기 1일에 1회 7,000원 곱하기 인원수, 연수생수 더하기 관계자 수 최대 2명까지입니다. 재경비와 달리 다과비는 정산 대상이므로 관련 상세 품목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길라잡이 2026년도 변경사항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기획과 약정 체계를 준비하시면서 길라잡이 관련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코이카와 코옥스 각 사업 담당자와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 있을 코옥스 컨설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